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8월도 뭐, 이제 거의 다 가네요. 8월도 다 가고. 시험이 이제 한 2달 남았습니다. 근데 막판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막판에 또 이렇게 흐트러지고 수업 빠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다들 전국의 수험생 심리는 똑같아. 마지막에 불안하고. 분명히 이제 내용 정리를 다 했어. 이제. 그리고 이제 딱 문제를 보면 하나로 생각이 안 나. 다 똑같아. 그것도. 우리도 그리고. 계속 보니까 아는 거지. 뭐, 우리로 별거 있어요. 돌아서면 잊어먹고, 돌아서면 잊어먹고 그런 거. 근데 이제 누가 포기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잘 했냐 이건데, 자, 이제 또 시험장 가면 또 생각나고 다 그래.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막판에 가면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온다. 이런 마인드. 자기를 세뇌시켜야 돼.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온다. 그리고 모르는 건 찍어서 맞는다. 뭐 이렇게. 그러면 뭐 우리가 얼마나 알고 맞추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정말 이제 힘들잖아요. 솔직히 힘들어. 그리고 요즘 8월 말인데도 막 여전히 덥고 폭우도 오고 막 그러니까 여러 환경이 그런데 이때 이제 좀 쉬고 싶은데 그래도 보는 거.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울면서 공부한다. 합격생. 그랬죠. 울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봐야 돼. 그러면 돼.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럼 우리 책에도 오늘 우리 71페이지 봅니다. 책에도 71페이지. 자, 이제 토지 이용 의무와 관련한 파트. 자, 이제 지난주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그러니까 토지 거래 허가는 말 그대로 토지, 어떤 토지냐? 허가 구역 내에 묶여 있는 토지.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뭡니까? 거래는 어떤 거래?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계약에 대한 유상 계약 그랬죠? 그리고 이제 토지 거래 허가니까 이제 허가 절차까지 이제 지난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뭐냐? 우리가 허가를 받았어. 그런데 이제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실태 조사를 해봐야 되죠? 왜냐면 일단 꼼수를 부려가지고 허가를 받았어. 그래 놓고 이제 어때요? 제대로 이제 활용하지 않고 땅값 오를 때까지 놔뒀다가 투기 목적으로 되팔걸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실수요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하는지 실태 조사를 해서 그렇지 않다. 그럼 이제 이행 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계기면 이행 강제금 부과하고. 이제 오늘은 그 네 번째 단계.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 농지 같으면 허가를 받으면 우리가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본다 그랬죠? 이거 되나? 이거 안 되는구나. 자, 농취증. 그래서 농지 같으면 허가를 받았다면 농취증 받은 걸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특조법상 금임 받은 걸로 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허가를 받지 않으면 이제 무효고요. 그 계약은 무효고 그 다음에 이거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허가를 받지 않았을 때 2년 이하 그 다음에 30% 이하 벌금. 자, 2년 이하 30% 이하 벌금. 자, 우리 71페이지 맨 위에 있어요. 자, 그래서 2년 이하 30% 이거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허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5년 범위 내에서 법에서 이제 특별히 예외 사유가 없다면 여기에 맞게 이용을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2년.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나 편의시설로 이용하겠다 2년. 그리고 농업인 등 농사 짓겠다 축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축 키우겠다 다 2년. 그리고 이제 농지 외에 토지 대조, 대체 토지 취득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다 2년. 그럼 무슨 사업이다 그럼 무조건 4년. 그러니까 5년짜리 2개만 외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현상 보존이다 5년. 그 다음에 임대 사업을 위해 건축물과 거기에 딸린 토지를 취득한다. 뭐다? 5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 된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용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용을 하고 있는지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를 한다 이 말이야. 매년 1회 이상 실태 조사. 그랬는데 보니까 이걸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이행 명령을 내리는데, 자, 이때 명령 몇 개월?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빨리 그때까지 허가받은 목적들 이용을 해라.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행 강제금 때리는데 이거 문서로 합니다. 항상 이거 구두로 하면 어때 우리는? 들은 적 없다 이래요. 들은 적 없다. 그러니까 항상 문서. 그래서 행정청이 우리한테 뭔가 계고 이런 거 할 때 항상 문서로. 자, 그리고 이제 말 안 듣고 개기면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이행 강제금 이제 거기 보세요. 이제 이것도 잘 나와. 거기 보시면 이제 화살표 밑에 보면 취득가액의 10% 범위내 그랬죠? 자, 이때 취득가액은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실제 거래가액. 자, 그러면 이제 이때 거래가액은 가격이 어떻겠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땅값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오른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어때요? 이행 강제금 뺏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강제로 뺐을 때는 많이 뺏는다, 적게 뺏는다. 많이 뺏. 투기꾼들한테는 많이 뺏어. 참고로 이거 내 땅이다, 내 옆집 땅이다. 옆집 땅이니까 땅값 올랐다고 막 자랑질 해가지고 사람 속 긁어놨잖아. 그러다가 걸렸어. 그러면 어때? 속이 시원하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해야 돼. 많이 뺏게. 그래서 이행 강제금 뭐 한다? 많이 뺏는다. 그래서 뭘 기준이다? 취득가액, 실거래가. 이걸 시험에 공시지가로 한다. 또는 이제 감정가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장난치니까 하라. 많이 뺏는다. 자,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자, 방치하고 내버려둬. 이게 제일 나쁘잖아요. 집 짓겠다고 허가해줘도 내버려둬. 완전 이거 행정청 속이는 것도 아니고 제일 나빠. 그러니까 이것은 만땅으로 뭐다? 10% 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임대주서. 자기가 이제 농사 짓는다고 해놓고 실은 농사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안 짓잖아. 그러니까 옆집 사람한테 보통 텃밭처럼 하세요. 다들 그러거든요. 그럼 옆집에서 그거 다 텃밭처럼 농사하잖아. 그래놓고 이제 걸리면 임대 줬단 얘기래. 그럼 얼마? 7%. 그러니까 방치하는 게 좋아? 임대라도 하는 게 좋아? 하는 게 좋지, 7%. 그런데 땅값은 10%씩 더, 20%씩 더. 그래도 낫잖아. 이거 얻어맞아도. 그 다음에 이제 허가권자 승인 없이 지 마음대로 용도를 변경해.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다고 해놓고 알고 봤더니 그냥 집 짓고 있어. 그러면 안 돼. 그럼 뭐다? 5%. 자, 그래서 여기는 승인을 얻으면 변경을 할 수 있어요. 변경. 그래서 이제 변경 허가 또 따로 받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밖의 경우는 이제 7%인데 그 밖에는 뭐 시험에 안 나오니까 무시하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자, 여기 이행 명령 이거 조심해야 돼. 항상 기산점 잘 봐야 돼. 자, 그래서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얼른 오세요. 아우, 반가워. 막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면 너무 반가워. 자, 그래서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입니다. 반복 부과한다. 자, 그런데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났어. 자, 여기 봐봐요. 이 기간이 지났어요. 그럼 더 이상 부과해야 안 해요. 왜냐하면 의무 기간이 지났으니까 안 한대요. 이제 더 이상. 자, 그러니까 이제 적당히 얼마만 개기면 돼? 2년에서 4년. 뭐 5년짜리는 별로 없고 우리가 2년짜리 농사 짓는다 해놓고 이행 강제 한 2번. 2번 이렇게 내고 말하네. 규제가 약해. 이건 더 세게 때려야지. 예. 이건 몰라도 돼. 이런 것은 그러니까 이 말만 하면 돼. 이 말. 우리 기본서를 봐야 돼. 여기는 약자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본서 보면 그러니까 수용을 당하거나 뭔가 사용하거나 적함 뭐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것은 약자로 써놨는데 그러니까 항상 우리 책에도는 요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무시하고 자, 토지 소유자가 무슨 용도로 사업을 위한 용도로 이 토지를 쓰겠다 이거. 그러니까 무슨 사업을 위한 용도로 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만 알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으면 우리 기본서 보시면 돼. 근데 이거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 그냥 사업이다 이 말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이니까 뭐다? 4년. 사업이니까 4년. 그것만 알면 돼. 지금까지 뭐 물론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예? 이건 한 번 나왔어요. 예전에 이게 자기 거주용 주택 용지를 하겠다 이거 3년 이렇게 한 번 나왔어요. 근데 우리 3년짜리 있어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근데 이건 나오면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잘 안 나와요. 주로 이게 나와요. 이행 강제. 이게 중요해. 왜? 여러분이 개기고 돈 안 될까봐 이거 강제금 때린다 해가지고 겁 주려고 여러분들. 근데 우리 겁 나 안 나? 전혀 안 나. 이거 얼마 안 되잖아.
땅값이 1년에 막 20% 30% 뛰는데 뭐. 저 거기다가 이제 옆집한테 텃밭 가꾸세요 해놓고 걸리면 7% 2년 2번만 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더 세게 때려야 돼. 자, 그래서 3번 이 기간이 지났거나 그 다음에 이행을 했어. 이행을 하니까 당연히 강제금 부과 안 하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이미 부과한 이행 강제금은 당연히 징수해야 하네. 당연히 징수하죠. 근데 이거 잘 나와요. 왜? 여러분 떼먹을까봐. 그러니까 이미 부과한 것은 징수한다는 거. 이거 잘 물어봐.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 이게 또 답으로 여러 번 나왔어. 자, 그 다음에 4번 부과 불복 시, 자, 고지 받은 날로부터 30일에 이의제기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농사 짓겠다고 이제 허가를 받았는데 농사를 안 짓고 있네? 그래서 이행 강제금 때로. 그랬더니 왜 그러냐? 나 지금 몸이 아파서 저기 멀리 지방 요양원에 가서 요양치료 받고 있었다. 그래서 농사를 못 지었다. 이렇게 이제 이의제기 할 수 있죠? 이런 경우. 자, 그럼 이의제기는 며칠 이내라? 30일. 자, 이것도 시험에 2번인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거 외우는데 어떻게 외운다고 우리? 제기는 30개 차라. 그래도 기억하고 있어. 다 기억난다니까. 우리 시험장에서 시험만 딱 보면 시험지 받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게 아니라 기억이 나게 돼 있어. 읽다 보면. 우리가 주관식으로 쓰라면 모르는데 읽다 보면 왠지 좀 들었던 느낌이 나거든. 그래서 이제 그 감으로 대충 찍다 보면 60 넘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그 감이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봐야 돼요. 계속 보는 거예요. 그 감을 유지하려면. 그러니까 수업 빠지지 않고 계속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정말 이제 포기하고 싶고 힘들 것 같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도 학원에 와서 열심히 하죠. 그럼 그런 게 진짜 운으로 작용해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 합격해요, 또. 이상하게 찍는 대로 다 맞아, 또. 찍는 대로 맞아. 진짜예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이제 힘들거나 그래도 하더라도 2달이면 또 금방 지나가, 이거. 지금까지 봐봐. 금방 지나갔죠. 수개월. 근데 2달이면 진짜 이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 그러니까 힘들어봤자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참고 마지막에 또 우리가 또 하는 것들 또 정리하는 과정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잘 따라오면 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행 강제. 그 다음에 이제 선매. 자, 선매는 이제 좀 잘 안 나오는데 왜냐면 국가기관이 이 토지를 공익 차원에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면 뭐야? 수용 그냥 뺏으면 돼. 그러잖아요. 근데 선매는 토지 소유자가 협상을 해야 돼. 협상하는데 귀찮아 안 귀찮아? 또 토지 소유자는 어떻게 해서 돈 많이 받으려고 쉽게 협상 안 하고 말이야 하면 그 좀 짜증나잖아요. 그러니까 수용을 많이 하지 선매는 잘 안 해요. 그래서 선매는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선매가 먼저 매수 사겠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요건을 보면 첫 번째 허가 신청이 있어야 돼. 자, 국가가 수용하는 것은 뭐예요? 허가 이런 거 상관없죠. 그냥 해. 근데 선매는 반드시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대상 토지가 둘 중에 하나야 돼. 자, 어떤 토지죠? 공익사업용 토지거나 그 다음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 자, 71페이지. 71페이지. 자,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됩니다. 자, 조심할 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아야 돼. 이용하고 있으면 그러면 자기는 뺏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선매 절차. 자, 이제 시험은 주로 여기서 나와. 선매 절차.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허가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허가를 하든지 불허가 하든지 며칠 내에 결정해서 통보해줘라. 15일. 그 15일. 그러니까 15일 이내에 허가를 하든가 아니면 불허를 하든가 이걸 결정해서 통보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면 선매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것도 15일 이내 때 통지해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미리 마음에 준비하고 있어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선매자가 지정이 돼. 그러면 이제 선매자 지정이 됐으면 그걸 토지 소유자에 통지해준다. 이걸 언제까지 해준다? 1개월. 자, 그래서 허가 신청하면 1개월 이내 선매자를 지정해서 통지해준다. 그러면 이제 국가기관이랄지 각종 국영기업체들이 이제 서로 우리가 필요하다 막 했는데 최종적으로 누가 됐냐? LH가 됐다고 해봐요. 그럼 LH가 이제 여기다가 주공 아파트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LH는 토지 소유자와 이제 협상을 해서 토지를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선매자가 이제 지정이 되고 통지가 되면 선매자는 이제 토지 소유자와 협상을 하는데 언제까지 해라? 15일 내에 늦어도 15일 안에 선매 협상을 해야 돼. 그리고 한 달 내에 뭐 해라? 이걸 끝내라 이 말이야. 한 달 내에 이걸 끝내라. 한 달 내에. 자,
그래서 이거. 주로 이제 물어보는 거 이거 물어봐요. 자, 허가 신청하면 1개월 이내 지정 통지하고 지정 통지를 받으면 1개월 이내 완료한다 이렇게 이것만. 자, 그럼 그 밑에 이제 선매 가격. 그럼 선매 가격은 무슨 가격을 합니까? 거기 보면 감정 가격 그랬죠? 왜 감정 가격이다? 그렇죠. 협상하는데 그렇죠. 협상을 하는데 상대방 감정 상하게 하면서 협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다? 감정 가격이다. 협상은 감정 가격. 이거 다 구분해야 돼요. 지난번에 불어가 때려서 계약을 못하게 하니까 그럼 니네가 사라. 그럼 이제 매수 가격은 무슨 가격? 공시지가. 선매는 감정가. 이행 강제금은 취득가액. 그리고 아까 토지 허가 받지 않으면 2년 이하 30% 이하 벌금이라고 했죠. 이때 30%는 뭐예요? 공시지가. 이것도 공시지가. 이거 다 알아놔야 돼. 시험에 다 한 번씩 나와요. 자, 그 다음 협의 불성리. 그러니까 선매 협상이 깨졌어. 자, 그러면 이제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허가를 하든가 불허가든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통보이제. 꼭 불허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권리 의무 승계, 처분 등 승계 그랬죠. 자, 그 토지에 부과된 어떤 권리 의무가 있어. 그럼 그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당연히 그 토지에 부과된 권리 의무 관계, 이런 공법상 규제 이런 거 다 어떻게 해야 돼? 승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 당연히 승계하죠. 거기 의무 딸린 거. 아, 우리가 상속을 받더라도 어때요? 의무도 다 받죠. 그래서 이제 채무는 이제 내가 상속 받지 않겠다 그러면 뭐야? 한정 승인한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양수인은 그런 걸 다 승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만 보면 다. 자, 페이지 남깁니다. 자, 72페이지 거기 포상금 제도 자 보겠습니다. 포상금. 자, 포상금은 이제 이거 잘 봐야 돼요. 이것도 이제 최근에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상금은 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은 앞에서 우리가 신고 제도 배웠고 뒷부분에 토지걸 허가 있잖아요. 이거 두 개가 다 이제 여기 해당되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은 신고 관청, 토지걸 허가 위반은 허가 관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시군구 똑같이 시군구청장이니까 시군구청장 이제 이렇게 하는데 자, 먼저 대상자를 잘 보세요. 자, 대상자가 기역, 니은, 디귿, 니을 이 네 개 묶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니음, 비읍 이 두 개 묶고 이렇게 묶으세요.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니을은 뭐다? 신고 위반자. 근데 신고 위반자는 다 뭐다? 거짓 신고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자,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500만 원, 3천만 원, 10%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다 포상금 대상자가 아니라 거짓 신고만 그래. 그러면 이제 그 거짓 신고가 뭐냐? 자, 거기 첫 번째 보면 신고 의무자나 의무자 아닌 자가 실거래가 거짓 신고했다. 이게 10% 이하 과태료잖아요.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했어. 그리고 해제가 되지 않는데 거짓을 했어. 이 두 개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고. 그리고 네 번째 주택임대차는 다 100만 원. 그러니까 다 거짓 신고만. 그러니까 간단해. 이거 이렇게 나와요. 단순히 신고 안 했다. 또 거짓으로 신고해달라고 요구하거나 조장 방조했다. 이런 거 물어봐요. 또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료나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거 다 안 돼. 다 필요 없어. 그냥 거짓 신고만 외우면 돼. 그리고 이제 나머지 두 개가 거기 미음번이 허가 위반자. 그러니까 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을 허가받았다. 그리고 마지막이 허가받은 목적 이용을 하지 않았다. 그냥 간단하게 이용 위반자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급 기준을 봅니다. 자, 1번 적발하기 전에 당연히 적발되기 전에 신고하고 증거 자료 제출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 포상금 주냐면 이것은 아직 출제가 안 됐어요. 알아나요? 신고 위반자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준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신고 위반자는 다 과태료 대상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받아야 이제 포상금 줘요. 그러니까 이제 혐의가 입증돼야 된다 그 얘기고, 허가 위반자는 뭐다? 공소제기 기소유예인데, 자, 이거 헷갈릴 게 아니에요. 신고 위반자는 과태료 대상자니까 이거. 그 다음에 허가 위반자는 뭐예요? 아까 형벌. 2년 이하 30% 이하 벌금. 형벌이잖아요. 형벌이니까 재판을 받아야 돼. 그래서 공소제기 기소유예 해야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개사법은 뭐 해야 줘요? 우리 중개사법도 공소제기 기소유예잖아요. 왜 그럴까? 무부증 광시단 얘네들이 다 형벌 대상자, 형벌.
우리 중개사법. 그러니까 중개사법도 공소제기 기소예요. 그 다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용 위반자는요, 이행 강제금 부과받으면 이렇게 장난칠 수 있어. 근데 이행 강제금이 아니라 뭐다? 이행 명령이 있으면 줘. 왜? 이행 명령 자체가 명령 안 듣고 있었던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지급 불가사유. 자, 안 해도 돼. 자, 첫 번째,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고발했다.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형사가 범인 잡았다고 뭐 포상금 줘요? 아니잖아. 그 다음, 해당 위반 행위를 하거나 관여한 자가 신고 고발했다. 자기가 거짓 신고해놓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신고하고 포상금 받겠다? 그런 거 없죠. 이건 우리가 자수하여 광명차자 해가지고 감면 대상이 될 수는 있어. 자, 그 다음, 익명이나 가명으로 했다. 누군지 몰라.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포상금 받고 싶으면 자기 본명을 밝혀야지. 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 다음 절차를 잘 보세요. 자, 거기 절차 보면 이제 어쩌고 저쩌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4번이에요. 4번. 자, 여기는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자, 여기서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2개월이요. 우리 중개사법은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것만 조심해. 자, 그 다음에 수인이 신고 고발했다. 이건 똑같아. 중개사법은. 자, 공동을 했다 그러면 분파행. 그리고 따로따로 했다 그러면 최초. 먼저 한 사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금액입니다. 그럼 얼마 줄 거냐? 자, 신고 위반자 같으면 이들이 얻어맞는 과태료의 20%입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20%. 자, 그런데 한도는 얼마?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가 위반자나 이용 위반자는 건당 50 얼마인데요. 그 다음, 자, 이거 조심하세요. 포상금 이 지급 비용은요,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합니다. 거기 끝에다가 국고보조 X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는 국고보조가 없어요. 왜 국고보조가 없다고요? 돈이 부족할 리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는 왜 돈이 안 부족하냐? 봐봐. 과태료 받아서 우리한테 20% 주고 지네가 80% 먹어. 부족해 안 부족해? 안 부족해. 나쁜 놈들 반띵 해야지 말이야. 지네는 가만히 앉아서 단속하고 우리한테 20%만 줘. 그러면 돼 안 돼? 반띵은 해야지. 나쁜 놈들. 이걸 또 올려. 아, 그래서 여기는 국고보조 있다 없다? 없다. 이러면 그렇게 기억하. 아니, 그건 형벌이지, 형벌.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법이 3년 3천이 이제 형벌이니까 형벌을 받으면 과태료 안 받고, 형벌을 받으. 그러니까 이제 과태료 받았을 때 이제 그렇지 안 받. 그러니까 이제 형벌까지 재판까지 안 갔을 때, 안 갔을 때 이렇게 떠올리면. 근데 이제 그것도 실은 이제 이게 나오고 그 3년 3천이 나중에 생겼어 작년에. 3년 3천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솔직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신고 고발했는데 형벌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여기까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158페이지죠? 자, 158페이지 거기 15번. 자, 여기서 저 여기다 접어놨더니 맞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 위반자에 대한 조치로. 자, 틀린 거. 자, 1번 허가나 변경 허가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자, 그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30% 이하 벌금 이렇게 때린다. 2번. 그러면 이제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있네. 그러면 2년하고 30%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이행 강제. 그래서 자, 10% 범위 내 이행 강제금 때리자. 그러니까 구분해야 돼요. 허가 위반자와 이용 위반자 구분하자 이 말이에요. 자, 3번. 국장이나 시도의사, 시군구청장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허가 취소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이런 걸 명할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 내용은. 그 다음에 4번 같은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이들이 자, 허가를 자, 부정하게 받거나 이러면 이제 취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든지 취소할 때는 뭘 거친다? 청문. 우리 중개사법처럼 취소는 뭘 거친다? 청문 거친다. 그 다음에 5번 허가 취소나 처분 또는 조치 명령을 위반했어요. 이 경우는 1년 1천이에요. 근데 이거 잘 안 물어봐요. 그렇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또 이 내용이 공법에 있을 때도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수십 년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3번, 4번, 5번은 그냥 간단히 무시해도 괜찮아요. 1번, 2번만 잘 알아보세요. 자, 16번 시장 군수구청장이죠. 이제 허가권자죠.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3개월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이행 명령. 그랬잖아요. 여기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이행 명령. 그러니까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라도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이용 의무 이행을 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이것도 이제 농지법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자, 허가 대상 토지가 농지야. 그럼 이제 농지 같은 경우는 이행 강제금이 있어요. 농지법에. 그래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처분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투기 목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근데 농지법상 이행 강제금은 얼마냐면 25%야. 농지법은 25%. 여기는 10% 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세? 그러니까 농지법이 세니까 농지법에 따라 이행 강제금 얻어맞으면 이거 또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러니까 농지법이 세니까. 훨씬 세니까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이행 명령이 정하여진 기간에 자, 거기 이행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 강제금 부과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군구청장은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이거 중요해요.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반복 부과한다. 자, 5번 시군구청장은 이행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자, 이행을 했으니까 새로운 이행 강제금 부과를 이제 중지하겠죠? 그런데 명령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 징수한다 안 한다? 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틀려. 자, 17번 보겠습니다.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되는 그 기간 있죠? 기간. 1번 농지 외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대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경우는 뭐다? 2년 그랬죠? 자, 이거 농지 외의 토지 대토 이거 얘기야. 이게 2년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지 외의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하거나 수용됐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가 이제 공익사업 목적으로 이걸 뺏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토지 소유자한테 대체 토지를 이제 취득하기 위해 이제 뭐 한다? 허가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토지도 원래 목적에 맞게 2년간 이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대체 토지 취득한 것도. 자, 2번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다. 아, 편의금 몇 년? 2년. 농사 짓겠다 몇 년? 2년. 그 다음에 4번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질문한 내용인데 허가구역 지정 당시에 사업을 시행하던 자가 그 사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다. 그래서 무슨 사업에 이용을 목적한다. 그럼 뭐다? 4년. 자, 관계법령 규정에 건축물이나 공작물 설치행에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 보존 목적으로,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공작물 설치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대지 상태로 그대로 이용해라 이거죠. 자, 그러려면 그 목적에 맞게 이용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경우는 얼마? 5년. 이렇게 현상 보존은 뭐다? 5년. 이렇게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함부로 개발하거나 건물 짓거나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이용하겠다. 그럼 뭘로 이용하겠냐? 그냥 밟고 지나만 다니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우리 요역지가 그
맹지 있잖아요. 맹지. 맹지는 지역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런 용도로 그럼 난 밟고만 다니겠다. 여기다 건물 짓거나 개발하거나 이러지 않고 그러면 이제 5년간 그 얘기예요. 자, 18번 보겠습니다. 옳은가. 국토부 장관은 허가구역 일부를 축소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균 시무를 거치지 않아도 된단다. 축소나 해제도 지정 절차 동일하게 거치라고 그랬죠? 네. 그다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거래 계약도 그 효력은 발생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이것도 받아야 돼요. 허가구역 지정 공고인행 통지를 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자,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열람. 맞잖아요. 7공주가 15일간 열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거잖아요. 4번.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니네가 사라 하고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누구한테?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군구청장, 허가권자한테 해야죠. 5번. 허가구역 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해 허가를 받은 농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거 예외 사유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예외 사유가 없다면 토지 취득일로부터 몇 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라. 농사니까 몇 년? 2년. 4년이 아니라. 그래 틀렸죠. 자, 3번이면. 자, 페이지 넘겨서 19번. 자,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옳은 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방치니까 뭐다? 10%죠? 근데 20이 아니라 방십. 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했어. 임대니까 7%. 그 다음. 승인 얻지 않고 지 마음대로 변경했다? 5%죠. 다 틀려. 허가 관청은 최초 이행 명령이 있었던 날 기준으로 1년에 2번이 아니라 1번. 자, 5번. 이행 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고지 받은 날도 며칠? 30일. 그렇죠. 쉽잖아요. 20번은 했죠? 지난번에 이거 땡겨서 했어요. 이거 막 순서가 뒤죽박죽이라. 자, 21번. 자, 우리 선매. 선매. 옳은 거.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그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이건 선매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틀려. 공익 사업용으로 이용될 토지는 선매 대상 되죠. 그런데 허가 신청 여부 관계없이 그랬는데 틀렸죠. 선매는 허가 신청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되는 게 아니라 15일 내 협상을 해서 1개월 이내에 끝내야죠. 끝내는 것은 뭐다? 1개월. 4번. 선매할 때 매수 가격은 허가 신청서에 적힌 가격이 감정가보다 낮은 경우가 아닌 한 감정가격을 기준한다. 그렇죠? 선매는 감정가격. 자,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자, 15일 이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 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그런데 자,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 조서를 한단 말은 다 끝냈다 이 말이야. 선매를 아니 그러니까 다 계약을 끝내고 이거 하는 거 이거. 계약을 끝내고 이제 선매가 완료됐다고 서류를 제출하는 거니까 15일이 아니라 언제 해야 돼? 1개월. 1개월 내에 끝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끝났으면 이제 선매 협의 조서를 제출한다 그 말이야. 끝냈을 때 15일 내는 협상을 시작하는 거고 다 끝나고 이제 서류 제출하는 것은 한 달. 15일이 아니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22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있는 토지 중에서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선매 대상이고. 그렇죠.
자, 허가관청은 선매 대상 토지에 대하여 토지 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통지 알린다. 예, 맞고.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일단 선매 협상을 진행해라 이 말이에요. 15일 내. 4번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협의 조서를 제출했죠. 아까도 나왔죠. 1개월 이내에 조서 제출하란 말은 끝내고 이제 이거 다 끝낸 다음에 조서 제출한다 그 말이에요. 자, 허가관청은 선매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 처분을 하고 지체 없이 허가증 발급해라 그런데 허가 또는 불허가 둘 중에 하지 꼭 허가 해주는 거 아니죠? 네. 허가 또는 불허가 둘 중에 하나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5번. 자, 23번. 자, 이게 이제 작년에 출제된 기출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허가 대상이냐 아니냐. 자, 우리 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는 이제 우리 법에 총 몇 개가 있냐면 21개나 있어요. 그거 다 외운다 못 외운다. 못 외워요 우리. 자, 그래서 뭐 수용당했거나 경매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게 이제 몇 개 이제 우리가 예외적인 거 하는데 다 못 외워요. 그런데 그 21개 예외가 다 무슨 법률 다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법률에 맞게 토지를 활용했다면 이런 경우는 허가받을 필요 있다 없다. 왜? 법에서 이렇게 인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 무슨 법률이야. 근데 이제 작년에 이걸 냈어요. 이거 소위 이제 킬러 문제. 전혀 전국의 모든 수험생이 단 한 명도 외우지 않죠. 이런 거는.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출제자가 이제 틀리라고 낸 문제인데 근데 이런 것을 우리가 틀려야 되느냐? 아니, 딱 보면 이런 것도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외우지 마세요. 그랬어요. 계속해서 외우지 말고 대신 무슨 법률에 따라 그 법률 목적에 맞게 활용했다. 그럼 그것은 투기 목적이다 아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법률에 따라 이런 말만 나오면 그것은 예외다. 이것만 아세요 하고 저 시험장 가라고 그랬어. 그럼 봐봐요. 자, 거기 보시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한 대지를 공급합니다. 이것은 뭐 허가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택법에 따라 법에 따라 승인을 받아서 조성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에 따라 공급하는 거죠?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이게 조금 변형했는데 보니까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자가 농어촌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합니다. 자, 투기하려고 매입해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매입해요. 그럼 이거 투기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당연히 허가 안 받아. 그 다음 국세 지방세 체납 처분 또는 강제 집행할 때 이거 우리 허가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것도 민사집행법 이렇게 뭔가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지. 이거 다 외울 수가 없다 이거. 자, 페이지 넘겨서. 자, 그럼 이제 우리 포상금 제도 봅니다. 이제 포상금. 자, 대표 유형 보니까. 자, 포상금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자, 포상금 사유가 아닌 거. 자, 첫 번째.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걸 허가를 받았다. 토지걸 허가 위반자. 되죠? 그 다음에 외국인 등으로 교환계약을 하는 부동산 등 취득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그랬는데 여기에는 이거 외국인이 교환계약으로 거짓 신고한 경우는 아까 우리 있어요 없어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신고니까 이거 살짝 끼워 넣어놨어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이건 포상금이 아니고 우리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계약이니까 이것은 뭐예요? 60일 해야 되고 이거 어기면 300만 원이야 과태료. 이제 거짓이지 포상금까지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등 실제 거래가 거짓. 이거 맞죠? 실거래가 거짓 신고. 그 다음에 4번,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거짓 신고. 이것도 맞고. 그 다음, 허가를 받았는데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다. 맞죠? 이것도 맞다. 자, 그래서 외국인 해선 이것은 좀 해당되지 않는데 또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냈네. 자, 그 밑에 이제 1번 보겠습니다. 자, 틀린 거. 시군구청장은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그럼 이거 일단 대상자 맞나요?
허가 받은 목적 이용을 하잖아요. 이용 위반자잖아요. 이용 위반자 대상자. 그럼 이제 적발하기 전에 신고했어요. 그런데 포상금 어떻게 주냐? 이행 명령이 있어야 주나요? 자, 여기 이용 위반자는 이행 명령을 받아야 포상금 준다니까요. 왜냐? 혐의가 입증되어야 준다. 그 말하고 같아요. 이행 명령. 그 다음 해당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는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랬고, 부동산 등 실거래가 거짓으로 신고한 자 포상금 주죠. 근데 이들이 얻어맞는 과태료 얼마? 20%. 그리고 한도는 얼마? 1,000만 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를 신고 고발한 경우, 자 50만 원. 허가 위반자. 신고 관청, 허가 관청은 포상금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개월이 아니라 2개월. 그러니까 앞에서 고민하지 마. 내가 답이라고 마지막에 펄쩍펄쩍 막 뛰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괜히 앞에서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이거 안 되면 얼른 넘어가. 그럼 맨 마지막에 보니까 답이라고 딱 있잖아. 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어. 그러니까 앞에서 지문 읽었는데 얼른 잘 모르겠어. 그럼 얼른 삼각형 표시해놓고 얼른 넘어가라 이거야. 자 2번. 자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모두 골라라. 자 기억. 매매계약 거래 당사자가 실거래가 거짓을 했다. 맞죠? 그 다음 매매계약이 개공사에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허가를 받아 취득했는데 허가를 뭐 이용하지 않고 있네. 이거 대장 이용 위반자니까. 그 다음 자 부동산 거래가 거짓을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거 아니죠? 요구, 조장, 방조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기출문제 이렇게 쉽게 나와요. 자 3번. 자 부동산 거래에 신고법령 위반된 과태료가 아닌 거. 자 이것도 그러네. 100만 원이야 과태료는 어느 때 맞아요? 주택임대차. 주택임대차가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200만 원짜리 있어요? 본 적이 없죠 우리. 300원. 300원 외국인 특례. 거기 그것도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법령이잖아요. 아니 60일 3배. 여기도 외국인 특례도 부동산 거래 신고. 거기에 300이 있어요. 그리고 취득가액이 10% 이하 있고 3천만 원이 있고 또 얼마 있어요? 500만 원. 500만 원이 없네요. 500만 원도 있고 그러죠?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거. 자 4번. 과태료 부과 기준 연결이 틀린 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다. 단순히 안 하면 뭐다? 500. 그 다음에 외국인으로서 계약 외의 원인이네. 그럼 이것은 뭐예요? 계약 외니까 6개월 내에 해야 되고 어기면 뭐다? 100만 원. 그 다음 자 거짓으로 신고하라고 조장 방조 다 뭐다? 500. 신고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다. 뭐다?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한 뭐다? 10%. 10%야. 이거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짓으로 요구 뭐다? 요구도 다 뭐다? 100 아니 500. 요구 조장 방조는 다 뭐다? 500. 근데 이쪽이 문제가 좀 너무 부족하네 보니까. 낼 만한 것들이 거의 다 빠지고 없어요 또 막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실무로 넘어갑니다. 근데 실무 보면 여기 완전 뒤죽박죽인데, 자 그래도 한번 그냥 쭉쭉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농지법은 조금 이따 농지법 보고 자 농지법은 좀 놔두고 자 예전에는요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없었어요. 그때는 이제 실무에서 그 1번 문제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 나왔어. 중개대상물 조사 확인 어떻게 하느냐 이런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법령이 도입이 되면서 출제할 게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안 나와요. 그래서 10년 넘게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중개대상 앞에서 조사 확인 설명 막 이런 거 했잖아요. 그리고 공시법에서 배워요. 그걸 토대로 맞추면 돼요. 혹시라도 나온다면. 그러니까 이런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출제는 안 되니까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보세요. 가벼운 마음. 자 1번부터 봅니다. 1번. 자 중개대상물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자, 기억. 토지, 소재지, 지목, 지형, 경계는
토지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는데, 자, 우리 공시법 시간에 지적법에서 토지 대장 이런 거 배우잖아요. 자, 그러면 소재지, 지목하고 그 다음에 면적까지, 우리 소재지, 지목, 면적은 뭘 봐야 돼? 대장. 그런데 지형과 경계는 뭘 봐야 돼? 도면 봐야지. 토지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 자, 이렇게 도면을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토지 모양이 어떻게 생겼냐, 이게 지형. 그래서 사각형이냐 마름모꼴이냐 고구마 감자 모양이냐 해가지고 지형.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래? 이 선 하나하나를 뭐라고 그래 우리가? 이게 경계잖아요. 그러니까 도면 그림을 봐야 이거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지형과 경계는 도면을 봐야 되고, 소재지, 지목, 면적은 뭘 봐야 돼? 대장. 왜 처음 들어봐 근데? 자, 분묘기지권은 등기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건 등기되는 권리가 아니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장 조사. 분묘기지권은 공부상 조사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현장 조사가 필요하대요. 그 다음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경계를 기준으로 파악한다 그랬네.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 실제 경계가 우선이야?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야? 공부상 경계? 확실해요? 자, 자, 여기가 이제 A 토지고 여기가 B 토지요. 자, 그럼 이제 공부상 경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공부상 경계가. 근데 이제 이 두 사람 여기 이제 담을 쌓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네 건 내 거 이렇게 했는데, 이번 태풍에 담벼락이 무너졌어. 그래가지고 이제 담을 쌓는 담을 삐딱하게 이제 이렇게 쌓네. 누가 유리해? B가 이렇게 많이 차지했죠. 근데 같은 이웃끼리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야. A도. 근데 이제 A가 이제 이걸 자 C한테 이제 자기 토지를 파는 거야. 그럼 이제 매수 입장에서 이제 공부상 경계와 실제 경계가 다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왜 이렇게 쌓냐? 이거 허물고 여기다 다시 해라. 이제 이렇게 다툼이 생겨 안 생겨? 그러죠. 그럼 이제 이걸로 해야 돼? 공부상 경계로 해야 되면 우리는 설명할 때 공부상 왜 공부상 경계가 우선일까? 실제 경계가 아니라. 공적 장부니까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가 경계는 누가 국가기관이 측량을 해서 때 그어놓은 거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국가기관이 한 거니까 공신력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공적 장부가. 그런데 이제 실제 경계 이렇게 좀 다르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거 어때? 담벼락 허물고 이렇게 다시 해야 돼 안 해야 돼? 이쪽은 이만큼 훨씬 많이 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다툼이 생겨 안 생겨? 생겨요. 문제는 이제 자기 자식이, 여기도 자기 자식이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파는 거야, 말하자면. 그런데 아버지 때부터 50년간 우리 담벼락 쌓았고 땅인데 왜 갑자기 니네 거냐, 막 이렇게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렇게 있다 했던 거야. 근데 서로 친한 친구다 보니까 말 안 하고 그냥 놔둔 거야. 근데 이건 자기네끼리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대. 자, 그래서 뭐가 우선이다? 그런데 측량 자체를 잘못했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제 측량을 다시 해야지. 측량을 잘못해서 이렇게 조금 틀어졌다 그러면, 자, 이런 경우는 이제 다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공부상 경계가 우선이다. 그 다음 늘 동일한 건물에 대해 등기부상 면적과 건축물 대장 면적이 달라. 그럼 뭐가 우선으로? 건축물 대장 아니면 등기부. 자, 우리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어요. 그럼 표제부에 뭘 쓰게 돼 있어? 등기부, 표제부. 뭔 건물이? 지금 공시법을 배운 지가 얼마나 됐는데 등기부가 뭘 쓰는지를 몰라. 나 와, 정말 등기부가 뭔지도 몰라. 지금 공시법을 배웠는데 등기부가 뭔지 지나가는 사람도 알겠다. 정말 너무하네. 소재지, 지목, 면적을 쓰잖아요, 표제부에. 그리고 이제 갑구란에 소유권 관련된 거, 을구란에 제한물권. 이건 알아요? 표제부는 몰라. 표제부에 소재지 항상 나오잖아요. 소재지, 지목,
아니 그럼 이거 시험 볼 때 어떻게 했어 지금까지? 상당히. 자, 그 다음에 대장에도 자 소재지 지목 면적 나와요, 안 나와요? 아, 대장에 원래 나오지. 소재지 지목 면적 다 나와. 대장에도 다 나와. 그러면 자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과 대장에 기재된 내용이 서로 불일치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이번에 지목이 자 밭이었어. 밭전자. 근데 이 사람이 이건 형질 변경해가지고 대지로 바꿔서 여기다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지목을 변경했단 말이야. 그럼 어디다 고쳐? 지적 관청 가야 돼? 등기소 가야 돼? 지적 관청 가야지. 지적 관청이 먼저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럼 지적 관청이 이제 이걸 고쳐. 그럼 지적 관청이 등기부에다 이거 바뀌었다고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이거 통보해 주잖아요. 며칠? 이거 아니요 다. 아, 공시법 포기했어? 지적법? 이거 알려주잖아. 며칠? 이거 15일인가 그러는데. 그런 거 처음 들어봐? 그런 거 안 했나? 했을 텐데, 나왔는데. 홍보해주죠? 아, 그래서 이걸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마침 점심시간이라 점심 먹고 와서 알려줘야지 해놓고 깜빡해버렸네. 그러면 대장에는 이제 여기 대지로 돼 있는데 등기부는 아직도 뭘로 돼 있어? 이거 반수로 돼 있어. 이게 불일치한다. 이래서 불일치가 생겨요. 우리나라는 이제 공시가 이원화 되어 있다 이러잖아. 공시가. 등기부 따로 대장 따로. 그래서 공시가 이원화 되어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일치가 생겨요. 자, 그러면 당연히 지목 같은 거는 어디가 정확히 되어 있을까? 당연히 대장이 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런 물적사항이 불일치하면 뭘 봐야 된다? 대장을 봐야 돼. 자, 그럼 반대로 권리관계. 자, 그럼 여기서 자, 이 토지가 홍길동 거였어. 그런데 홍길동이가 지금 성춘향한테 팔았어. 그럼 이제 당연히 등기부 갑부의 소유자가 달라지겠죠. 자, 그럼 대장 여기 소유자. 그럼 이번은 반대로 등기소에서 여기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려주려고 전화했는데 갑자기 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 오니까 통화 한탐 수다 떨다 보니까 깜빡해버렸네. 그래서 안 알려줬어. 그럼 등기부는 성춘향으로 맡게 돼 있는데 여기는 아직도 누구로 돼 있어? 홍길동. 자, 불일치하네. 자, 그럼 권리관계는 어디가 제대로 되어 있을까? 그렇죠. 권리관계는 등기부. 그러니까 권리관계가 불일치하면 뭘로 해야 돼? 등기부. 물적사항이 불일치하면 뭘로 한다? 대장. 아, 이건 기본이잖아요. 우리 지적법, 공시법. 기본.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본은 모르고 엉뚱한 것 막 공부한답시고 막 그러니까 이제 당황스럽지. 자기 점수 보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어. 기본을 탄탄히 하고 쌓아가야지. 그래서 어디 밖에 나가면 그래도 명색에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한다고 등기부 볼 줄도 알아야지. 등기부도 몰라. 뭐 등기부. 공부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합격해도 이제 뭐 헤매고 있지. 합격해도. 자기는 나도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 청주에서 공부했다고 그래. 여기서 했다고 하지 말고. 어디 가서 그렇게 헤매려면 응? 자, 그래서 대장. 자, 그러면 이제 1번은 자, 옳은 것은 2번 니은 리을.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민법. 이제 또 민법이 이제 나옵니다. 이제 실무는 이제 뒤죽박죽이에요, 이제. 개공사 갑이 정소유 X 토지를 공유하고자 하는 을과 병에게 매매 계약을 중개했다. 자, 정소유 토지를 자, 을과 병. 자, 이들이 이제 공유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우리 민법에서 배운 거 이제 우리 공동소유 떠올려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참고로 민법 공동소유는 안 빠지고 100% 나옵니다. 99.9도 아니고 100%. 자, 그래서 민법에서 공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합유, 그 다음에 총유. 자,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다 알아야 돼, 우리가. 혹시 물어봅시다. 기본적인 지식 있나? 공유 지분 있어, 없어? 있죠? 아니, 어려운 거 아니야. 겁먹지 말고, 지금. 합유 지분 있다, 없다? 없어요? 뭐가 없기는 기가 막히지. 지분권자가 같이 하는 것도 합유인데 공동 출자해서 나는 돈을 대고 나는 토지를 대고 나는 건물 되겠다 이렇게 자기 지분 출자해서 만드는 게 조합체잖아. 조합체. 자기 지분 출자해서. 총유 있어 없어? 총유만 없어. 총유.
그럼 대표적인 총회가 뭐야, 우리? 교회. 또. 종중, 문중. 자, 우리 교회 보면 건물 엄청 큰 대형 교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그 건물 부동산이 있지. 또 막 교육관도 있죠. 또 심지어 어떤 교회는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막 많잖아. 저기 서울 유명한 명성교회. 들어봤어, 안 들어? 그러니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수천억 원이야, 수천억 원. 그러니까 목사가 남조 지 아들한테 물려줘. 지 아들한테 물려주잖아, 세습하고. 시끄러웠잖아. 우리 대한민국 시끄러웠잖아.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인데 아들한테 물려주냐. 왜 남한테 주기 싫거든. 교회가 집권 줄 알아. 자, 그러면 교회 그 재산에 대해서 누구 거예요, 그게? 주님일까? 등기부 소유권에다 하나님 이렇게 쓸까, 그러면? 주님의 거야. 맞는 말인데, 등기부에다 뭐라고 써야 돼? 등기부에다. 거기다 하나님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누구 거예요, 그럼 교회는? 교회 다니는 목사 거예요? 아니죠. 그럼 장로들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그 교인들 거예요? 그럼 누구 거예요? 붕 뜨네? 에? 지금 애매하잖아요. 이래서 이제 이런 총유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면 거기 교회 다니는 교인들 있잖아요. 교인들이 솔직히 어떻게 헌금 낸 걸로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헌금 낸 사람들이 지분이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왜? 자기가 낸 헌금인데. 만약 여기 지분이 있다면 이제 문제가 생겨. 왜? 누구는 11조도 막 1,000만 원씩 내는데 누구는 단 한 푼도 낸 적이 없어. 교회 다니면서 헌금 한 푼도 안 냈어. 또 교회를 제대로 출석하냐? 아니야. 왜? 부활절 때 계란 준다니까 그때만 가. 또 크리스마스 때 뭔가 준다니까 그때만 가. 이런 사람도 있죠. 자, 그러니까 지분이 있다 없다? 없어. 그런데 누구 명의로 등기를 하긴 해야 되잖아. 근데 누구 명의로 할까? 보통 이제 목사 명의로 한다든가 그래. 그러니까 목사가 직권 줄 알아. 주님의 것인데.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고 이런 경우도 생겨. 그래서 종교단체 명의로 하잖아요. 뭐야? 법인격 없는 사단. 법인이 아닌 사단. 민법에서 들어봤죠? 그런 식으로 이제 총유, 이런 걸 이제 총유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데, 따로 이제 법인 명의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민법 해 안 해, 우리? 우리 다 여기 2차생이요? 근데 이거 모르면 안 돼. 민법, 이건 공동소유는 무조건 나와, 이거. 그리고 이건 법정은 확실히 알아야 돼. 자, 이 지분 처분 자유롭게 할 수 있나요? 지분 처분을. 공유는 자기 지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동의 없이? 합유는? 전원 합의? 자기 지분 처분하더라도 동의 어디야 돼?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그래도. 겁먹지 말고. 여기 전원동의가 필요해요. 합유는 여기하고 달라. 여기가 전원동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지분을 출자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니까 자기가 빠져나가면 이 공동체 운영이 안 돼. 그러니까 전원동의가. 여기는 이제 지분이 없으니까 처분 못 하겠죠. 그 다음에 공유물 그럼 전체를 한 사람이 와서 처분하려고 그래. 그럼 공유는 어떻게 해야 돼? 자, 여기 한 사람이 자기 게 아니라 전체를 처분하겠다. 그렇죠. 전원동의가 필요하지. 자, 합유는? 그렇죠. 전원동의. 아니, 그러니까 이거 외울 게 아니라고, 그냥. 왜 이걸 외우고 있어? 이거 알고만 있으면 그냥 당연한 얘기인데. 자, 여기는. 총유는. 그러니까 시험이 여기서 나와. 이렇게 모르니까. 항상 시험은 여기서 나와. 자, 지분이 있다, 없다? 지분이 없으니까 전원동의란 말이 있어, 없어? 그래서 전원동의란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지분권자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뭘 못 팔아야지. 법을 만들고 있어, 이제 막. 기가 막히네. 여기 어느 동네야? 여기 공무원이 사는 동네인데, 지금. 그래서 사원 총회 결의 뭐가 아는, 정말. 여기 이제 모니터링 하고 있는 실장이 참 깝깝하다고 그럴 거야. 본인이 학교 공부할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 상태가, 여기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 실장이 웃고 있을 거야, 지금. 뭘 몰라. 거기 잘할 거야. 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체 규약이 있으면 뭐예요?
규약에 따른다 해가지고. 예, 지분이 없으니까. 다 객관식 맞아. 주관식을 하라니까 그래. 자, 그다음. 그러면 이제 자 문제는 자, 우리 공유 이게 시험에 이게 잘 나와 이거. 이 공유가 자, 그래 공유 관리 행위 아니 보존 행위부터 봅시다. 자, 보존 행위 어떻게? 공유물 보존 행위. 에? 각자가 그렇죠. 각자가 그래도 들어. 그다음에 관리 행위는 어떻게 해야 돼? 관리. 무엇의 과반수? 그렇죠. 지분은 명확히 해야지. 지분의 과반수. 자기 지분의 과반수. 자,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해? 사용 수익은 공유물 사용 수익. 그 지분만큼 그걸 갖다가 지분 비율. 각자 지분만큼. 자, 법을 배웠으면 법률 용어로 법률 용어래. 이거 밖에 나가는 그런 거 말고. 힘드네. 힘들어. 처분행위는 방금 했잖아요. 처분하려면 당연히 전원동의 다른 지분권자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처분해야 되잖아요. 이건 기본이잖아 우리. 자, 문제 봅시다. 한 문제 푸는 게 이렇게 힘드네. 뭐야, 시간이 오버됐네 지금. 얼른 나 몰랐네 이거. 얼른 2번 풀고 그냥 쉽시다.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야. 절반이죠. 그럼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이 X토지 전부를 사용 수익하고 있으면 돼, 안 돼? 봐봐, 사용 수익은 어떻게 하라고? 자기 지분 비율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자기 지분이 절반이니까 절반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다 하고 있네. 그럼 다른 사람 거 침범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내 것까지 지가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을의 지분이 2분의 1이고 다른 특약이 없는 경우 을은 단독으로 공유물 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할 수 있나요? 관리는 뭐라고요? 과반수요. 과반수. 근데 딱 절반이 과반수 돼, 안 돼? 안 되니까 지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맞잖아요. 그 다음 D건 을의 지분이 3분의 5. 이제 과반수죠. 자, 그럼 을은 X토지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나요? 그래요? 그렇죠. 이게 판례야. 이게 관리행위라고 그랬어요. 이걸 갖다가. 관리행위. 그러니까 지분의 과반수니까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어요. 이 판례. 그래서 이제 판례를 또 알아놔야 돼요. 자, 을과 병은 X토지를 5년 내에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나요? 자, 이것을 민법 법조문이죠. 5년 내 불분할 특약. 그럼 뭐요? 다 맞네요? 다 맞네. 이렇게.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